시간에는 기어박스 기구물 이렇게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제공해드린 그 교재를 참고를 하셔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서 저랑 같이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먼저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 주시고요. 부품 템플릿을 하나 열어 줄게요. 그리고 스케치 평면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2D 스케치 시작 클릭을 해주시고 이번에 저는 XZ 평면의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평면을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뷰큐브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뷰큐브 좌표계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뷰큐브를 회전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모델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도 작성을 할 거고요. 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시작을 해볼게요. 원 아이콘 클릭을 해주고 중심점 클릭 그리고 지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대략적으로 클릭을 해서 치수를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바로 치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제일 외곽 부분의 원 사이즈는 110mm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의 원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는데 안쪽 원은 30mm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멍 명령은 되도록이면 피처 명령을 사용해서 3D 모형에서 구멍 명령으로 사용을 하라고 교육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그냥 스케치 환경에서 일단 관통 홀을 몇 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D1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중심점 클릭하고 그리고 지름은 72mm 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원은 그 관통 홀이 위치할 원을 참조하기 위해서 만든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선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원 스케치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형식 패널에 구성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더 이상 얘는 프로파일이 아니라 참조 형태의 선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또 해볼게요. 먼저 원의 4분점에 스케치를 해주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스케치를 진행을 할 때는 먼저 4개의 원을 그려주시고 구속 조건 패널에서 동일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원의 치수를 동일하다, 원의 치수가 모두 동일하다 라고 구속 조건을 주신 다음에 치수를 통해서 6mm 라고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원형 패턴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만 그려줄 거고요. 하나만 그려주고 원의 지름은 6파이 그리고 패턴 패널에서 원형 패턴을 통해서 제어를 해볼게요. 형상, 스케치 그러니까 어떤 스케치를 패턴 시킬 거냐 선택을 했고요. 축은 이 원점을 중심으로 패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도 간격으로 4개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4개로 변경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36도를 4분할 해가지고 하나씩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오셔서 3D 모형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케치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 패널에 돌출 클릭을 하시면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닫힌 프로파일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돌출시킬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고 거리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출시킬 거리는 40mm 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다음 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인벤터에는 제도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제도라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구배를 넣는 기능이에요. 근데 인벤터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 혹은 면 기울기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고 쉽게 말해서 구배를 넣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도 아이콘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면 기울기 창이 뜨고요. 여기서 옵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된 모서리, 고정된 평면, 그리고 분할선이라고 3개가 있는데 보통 이 2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우선 저는 이번에는 고정된 평면 옵션을 기준으로 제가 구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고정된 평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교재를 보면은 아래쪽 평면은 그대로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형상이 좁아지면서 변형이 되는, 구배가 적용이 되는 이런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평면은 아래쪽 평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인장 방향,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인장 방향을 반대로 반전을 시켜주시고 기울기 각도는 8도 라고 할 거고요. 구배가 적용될 면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면은 원통 사이드 면을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처럼 구배가 적용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정된 모서리 옵션은 또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모델링도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 상부면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스케치를 우리가 하나 생성을 해줄 건데요. 먼저 원을 그려줄게요. 원을 그리고 원의 지름은 100파이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일부 각도가 들어있는 선을 이렇게 참조선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형상 투영을 통해서 아래쪽 형상에 이 선을 스케치로 투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상을 투영을 해가지고 만든 스케치는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파이가 변경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투영된 스케치까지 모두 스케치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상 투영 클릭 하셔서 이렇게 하단의 원통 면의 스케치를 형상을 스케치로 투영시키는 작업을 해줬고요. 이 상태에서 각도를 입력하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참조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선 클릭하시고 선이 시작되는 점에서 끝점까지 대략적으로 2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도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각도를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선을 또 그려줘야겠죠. 중심선을 그려줄 거고 선 클릭해서 원과 원 그리고 원 이렇게 참조선을 그려주시고 이 2개는 형상선이 아니라 중심선이죠. 그래서 2개의 스케치를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형식 패널에서 중심선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중심선으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치수 클릭을 해서 중심선과 첫 번째 선까지의 각도는 15도 그리고 중간에 이 부분의 각도는 60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통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필요한 형상만 남겨놓고 다 전부 트림을 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3D 인벤터에서 작업을 하실 때도 굳이 이게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선들을 다 지워주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구속 조건이 다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최대한 제가 건들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인벤터에서는 이 닫힌 프로파일 영역을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트림으로 잘라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아이콘 클릭을 해서 잘라내기 하고자 하는 영역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돌출시킬 게 아니라 잘라내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출력 옵션을 잘라내기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잘라내기 할 깊이는 30mm 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교재처럼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뭐 중심선을 그리고 각도를 입력하고 이런 부분이 좀 번거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 다시 처음부터 2D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요. 상부면에 동일하게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원과 형상 투영을 통해서 스케치를 만들어주는 형상을 그런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법하고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중심선을 만들고 선 두 개를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는 과정이 좀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선을 클릭을 하고 선이 시작될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지금 미리 선의 길이를 제어하는 창이 보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탭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처럼 각도를 제어하는 곳으로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게 돼요. 해당 선은 75도 기울어진 선입니다. 그래서 75도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처럼 75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길이만 늘어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원을 클릭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선, 중심점 클릭하신 상태로 다시 한번 탭을 눌러서 각도를 제어를 해줄게요. 이 각도는 15도. 15도라고 입력을 하시고 다시 탭 눌러주시면 15도 각도로 길이만 변경되는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쪽 원을 클릭. 어떤가요? 처음에 중심선을 그려서 선을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고 하는 방법보다 훨씬 수월하죠? 자, 이렇게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가주시고요. 돌출 명령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잘라내기 할 영역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닫힌 영역을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스케치를 뭐 트림으로 다 잘라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내기 할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접합이 아니라 잘라내기를 할 거죠. 이렇게 상태에서 거리를 30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먼저 지금 잘라내기 한 면에 제일 외곽 원통면에 적용되어 있는 것처럼 9배를 넣어볼 거예요. 9배를 넣어볼 거고 제도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고정된 평면이 아니라 고정된 모서리 명령을 통해서 9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방향은 동일하게 위쪽으로 좁아지는 형태를 가질 거기 때문에 윗면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향이 반전이 되어 있으시다면 방향 반전을 통해서 이렇게 알맞은 방향으로 변경시켜 주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정된 평면 선택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게 9배가 적용될 면을 기준으로 중간 부분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를 선택을 하느냐 아래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고정된 모서리 옵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쪽 모서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위로 갈수록 8도 9배가 적용이 돼서 좁아지는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고정시킬 모서리가 있는 방향 중간을 기준으로 고정시킬 모서리가 있는 아래쪽을 클릭을 해주셔야 이렇게 원하는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면을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제도 동일하게 인장 방향 선택을 해주시고 면을 찍으실 때 9배가 적용된 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을 찍으면 위쪽 모서리가 고정이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위쪽 모서리 클릭하면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차오르는 형상으로 9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9배를 적용하실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면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럼 원래대로 한번 9배를 적용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인장 방향 윗면 선택을 해주시고 9배를 적용할 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단부를 선택을 함으로써 아래쪽 모서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아래쪽 클릭 해주시고 기울기는 8도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하는 교재에서 보이는 형상대로 모델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목깎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필렛이라고 하는 목깎기를 진행을 할 거고 수정 패널에서 목깎기 명령 클릭을 해주시고요. 모서리, 목깎기를 적용할 모서리를 차례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목깎기의 반지름은 3으로 하겠습니다. 3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부면에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보어를 저희가 작성을 할 건데 카운터 보어는 하단부에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로 뷰를 좀 이동을 시켜주시고 2D 스케치 시작에서 윗부분 클릭을 해서 하단부의 스케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좀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9배를 적용을 했던 면 쪽에 스케치를 할 거예요. 자, 스케치를 할 거고 구멍이 뚫릴 부분에 점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참조원을 한번 그릴 거예요. 방금 위쪽에서 뚫었던 원의 중심들을 연결한 이 원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원은 형상이 아니라 참조선이기 때문에 구성선으로 좀 변경을 해줄게요. 구성선으로 변경을 좀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점을 하나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을 뚫기 전에 아까 우리 배웠던 스케치 각도로 제어하는 방법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선 명령 클릭을 해주시고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라인을 그려줄 건데 각도를 제어를 해야겠죠? 각도는 45도 입력해 주시고 다시 탭 눌러주시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만 늘어나는 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 참조로 그려진 원과 접하는 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참조선이기 때문에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 패널에서 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부분에 점을 찍어주고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찍어줬던 이 점이 위치한 부분에 카운터 보어를 뚫어볼 거고요. 수정 패널의 구멍 명령을 사용을 해서 구멍 명령을 사용을 하면 인벤터에서 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는 지정이 되어 있고 카운터 보어를 뚫을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보어의 특성은 구멍은 단순 구멍으로 하고 시트는 카운터 보어 체크해 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동작 부분에서 정확한 사이즈를 제어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 보어 카운터 보어 자립하기의 파이는 12 그리고 깊이는 6mm입니다. 그리고 관통홀이 날 부분의 지름은 6mm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형상처럼 카운터 보어가 뚫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셨으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적용을 했던 이 9배 부분과 그리고 방금 전에 뚫었던 이런 카운터 보어 부분을 이제 원형 패턴을 통해서 네 군데에다 패턴을 시켜줄 거예요. 패턴을 시키기 위해서 패턴 패널에서 원형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패턴 시킬 객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모델 트리에서 피처를 선택을 하라고 한 거예요. 보면은 이쪽 9배가 적용된 부분을 클릭을 하려고 보니까 필렛 부분은 지금 선택이 안 되죠. 하나 이렇게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클릭을 하다가 또 잘못 피처를 선택하면 또 선택 취소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형 트리에서 내가 패턴 시킬 형상들만 찍어줍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회전축, 어떤 축을 기준으로 패턴을 시킬 건지 원통형의 원통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는 6개가 아니라 4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부면의 스케치를 좀 해줄 건데요. 상부면 2D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 윗면에다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측면에 9배가 적용된 이 부분의 중간에 있는 45도 각도에 있는 이 홀드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원점과 홀을 잇는 선들을 그려줄 거고요. 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원 명령을 통해서 중심에서부터 지름이 16 파이인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선을 하나 그려줄 건데 임의로 선을 직선에서부터 원과 작성 패널에서 선 명령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 선 명령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중심의 이 원과 스케치가 만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임의로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그려볼게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부분 잘 선택이 안 되신다면 임의의 위치에 찍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구속 조건을 통해서 스케치를 구속시켜 볼 건데요. 먼저 일치 조건 선택을 하셔가지고 직선과 직선의 끝점이 일치한다 조건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직선은 원과 접해야 됩니다. 원과 접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일치 조건 클릭하시고 원과 선의 끝점이 일치하는데 여기서 구속 조건의 접점 구속 조건 클릭해 주시고 직선과 원은 접합니다 라고 구속 조건을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원과 직선이 접하고 직선의 끝은 원과 만난다,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을 통해서 형상을 제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셨으면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돌출 명령을 통해서 잘라내기를 해볼 건데 이렇게 스케치가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인벤터에서는 자동으로 이 닫힌 영역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잘라내기 할 스케치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 해주시고 우리는 접합시킬 게 아니라 잘라내기 할 거죠. 그래서 출력 옵션을 잘라내기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잘라내기 할 깊이는 30mm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mm 절단하고 확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형상을 가운데 이 축을 기준으로 4개로 패턴 시킬 거예요. 패턴 패널에서 원형 패턴 클릭을 해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을 했던 이번에는 파트에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파트 이 피처에서 패턴 시킬 부분의 형상을 클릭 해주시고 어떤 축을 기준으로 패턴을 시킬 거냐 가운데에 원통면 클릭 해주시면 해당 원통면의 중심 축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패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6개가 아니라 4개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목깎이 부분하고 여기 잘라내기 하는 부분 추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에서 2D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스케치를 진행할 이쪽 모서리에 이쪽 평면을 클릭해서 해당 평면의 스케치 평면을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작성 패널에서 원 명령을 통해서 원의 작은 안쪽 원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쪽 원에 접하는 원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3D 모형의 돌출 메뉴를 통해서 잘라내기 할 거예요. 출력 옵션을 잘라내기로 변경을 해주시고 프로파일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겠죠. 잘라내기 할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잘라내기 할 깊이는 6mm 제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모델링 잘라내기를 통해서 이런 모양의 모델링이 완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또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원형 패턴 시킬 거거든요. 원형 패턴 클릭을 시켜주시고 어떤 피처를 패턴 시킬 건지 모델에서 클릭 아니면 모델 트리에서 모형 트리에서 클릭 해주시고 회전축은 중심 원통 면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6개가 아니라 4개 패턴을 시킬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4군데 이렇게 모두 형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목깎기 명령만 남았는데요. 인벤터의 목깎기 명령은 수정 패널 안에 있고요. 목깎기 클릭 해주시고 인벤터에서는 서로 다른 반지름의 목깎기를 이 하나의 창에서 다 제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 반지름이 20인 목깎기를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안쪽에 뾰족한 부분 4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추가하려면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행이 추가가 되면서 목깎기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목깎기 반지름은 2mm라고 하고요. 목깎기가 적용될 모서리를 차례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깎이가 적용될 부분에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목깎이를 차례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확인 눌러줄게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살펴보면 교재랑 동일하게 모델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기업박스 기구물의 모델링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상을 가진 링크절을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2D 스케치 시작 눌러 주셔서 저는 XY 평면의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형상대로 스케치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원을 2개 그려줄게요. 첫 번째 원의 지름은 50파이,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지름은 18파이입니다.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이제 나머지 형상을 대략적으로 좀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임의로 선 명령을 통해서 그려볼게요. 자, 제가 대략적인 대략적인 형상을 좀 그렸고요. 이제 구속 조건과 치수를 통해서 이 형상을 이제 제대로 그려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링크절의 거리가 96.4입니다.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할 건데, 먼저 일치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두 개의 선의 끝이 원에 일치하고요. 그리고 접선 구속 조건을 통해서 선과 원을 차례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에 접하는 직선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클릭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선은 모두 평행입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 패널에서 평행 구속 조건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 세 개의 원이 모두 평행을 이루고 있는 형상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치수들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치수 왼쪽 끝에서부터 이 중간의 원까지의 거리는 33.3, 왼쪽 끝선에서 첫 번째 여기 꺾이는 이 부분까지의 선은 84.7, 원의 중심으로부터 하단까지는 38이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45mm. 이런 식으로 치수를 입력을 하시면서 스케치를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55.4, 그리고 얘와 얘 사이 간격은 15mm이고 얘와 얘 사이의 간격도 16mm 입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부 가로선부터 중간에 이 원까지의 거리는 20mm 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완전 구속이 된 부분이고, 지금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지금 고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이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원을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 패널에서 접선, 원과 선 클릭을 하시면 남색으로 형상이 변하면서 이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스케치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돌출을 시킬 거예요. 근데 돌출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돌출시킬 프로파일을 닫힌 영역을 차례로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한 방향으로 돌출시킬 게 아니라 양쪽 대칭으로, 그러니까 좌측 5mm, 우측 5mm 이렇게 총 10mm가 돌출이 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 2D 스케치 시작해 주셔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XY 평면의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중간쯤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치수로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절 왼쪽 끝단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61.4고 원의 지름은 26파이, 그리고 하단부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세로 길이는 23mm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3D 모형 탭으로 이동하셔서 바로 돌출을 눌러주셔도 돼요. 이번에도 한 방향으로 돌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대칭 방향으로 돌출을 시킬 거고요. 이번에는 20mm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리 보기 되는 것처럼 중간에 XY 평면부터 양쪽으로 10mm씩 총 20mm 돌출되는 형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고 확인. 그리고 이제 얘를 좀 뒤로 돌려서 다음 작업을 할 건데요. 2D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 면을 클릭,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려줄 건데 원의 지름은 26파이입니다. 16파이. 그리고 형상 투영을 통해서 이미 이제 저희가 뚫어놓은 아까 몇이었죠? 18파이 원 모서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모서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뚫었던 우리 18파이 원이 사이즈가 예를 들어 30으로 변경이 되면 방금 제가 형상 투영을 했던 이 모서리도 자동으로 형상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이 되는 거죠. 사이즈 변경이 될 때마다. 그래서 형상 투영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가셔서 돌출을 시킬 거고요. 돌출은 5mm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칭 돌출로 진행을 했던 지금 이 원형 모양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을 건데요. 구멍 명령 실행을 시켜주시고 관통홀을 뚫을 건데 관통홀의 지름은 저희가 18파이로 진행을 할 거고 전체 관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위치를 임의로 찍어주고 원통형의 왼쪽 측면을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원의 중심에 구멍이 위치하게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뭐 대략적인 형상은 다 완료가 된 것 같고요. 목깎이를 통해서 링크절의 뾰족한 부분, 오른쪽 끝에 뾰족한 부분에 반지름 3mm 입력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지름 10mm 짜리를 할 건데, 이 부분 제가 지금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는 이 두 모서리에 제가 10mm 짜리 필렛을 적용을 할 거예요. 총 3개네요. 아래쪽까지 3개 선택을 하고 적용 눌러줄게요. 적용 눌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 이 뾰족한 모서리 하나 남은 부분을 9.5 반지름 9.5짜리 필렛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형상이 얼추 완료가 되었죠. 원통형의 모서리에다가도 이제 저희가 필렛을 적용을 할 건데, 목깎이 클릭을 해주시고 원통의 하단부 3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반지름은 2mm라고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못따기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따기 클릭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못따기 할 부분에 마우스로 가져가면 이미 이제 선과 선이 필렛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전체 모서리에 목깎이가 적용이 되고 양쪽에다 적용을 할 거고요. 모서리의 거리는 0.5mm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링크절이 이제 모두 다 모델링이 되었고요. 이렇게 모델링한 링크절은 저장하기를 통해서 T 0 언더바 edu 언더바 008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이제 완료를 하셨으면 교재에 있는 그 파트 모델링 연습은 이제 모두 끝난 거고, 제가 첨부 파일에 그 예제 파일을 몇 개 올려드렸거든요. 그 예제 파일을 꼭 수행을 해보시고, 그래야 예제 파일에 있는 모델링을 모두 완료를 해 놓으셔야 뒤에 제가 그 조립 설명을 할 때 그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조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모델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모델링 파트는 기본 모델링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